저는 이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오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3시간이니까 1시간 더 남았나요? 네. 5시까지 일단 빌려는 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지금 강의 드린 내용 중에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뭐 컨설팅에 대한 얘기 물어보셔도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네. 영업을 한다면 영업에 대한 AP나 PC에 대한 것만 교육받고 네. 대부분 다 네. 책도 다 그렇고 그 팩트 파인딩에 대해서는 잘 한 번도 그렇죠. 그런 책이 없잖아요. 네, 없죠. 예. 그럼 그거 갖다가 누구한테 영감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아, 깨달은 건지. 아, 예. 고맙습니다.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된 얘기 뭐냐면,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다른 건 뭐냐면, 이론과 실제를 같이 하다 보니, 도대체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하나만 건드리면 괜찮겠다라고 했던 거. 지금 이 시장을 벗어나는 게, 어떤 거 하나만 집중과 선택을 해도 되겠나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FF가 모든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거기에 타겟을 삼아서 하게 되면 되더라. 근데 이걸 하는 사람은 신입 설계사님도 괜찮겠죠. 근데 그거보다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게 되면, 고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게 되면 사실 시장을 갖다가 상당히 파워풀하게 갖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감이 되시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UCRM 입장에서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고, 이걸 통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갖다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드리고 있지 못한 건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개념도 될 수가 있죠. 예.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세요? 불편하지 마세요. 예. 네. 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길이 지금 안 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 저희가 연습을 하려면 뭔가 좀 대본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그런 거는 좀 대본은 무지 많거든요. 네. 제가 강의를 하면 네.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은 제가 준 스크립트 가지고 도배를 했을 거예요. 웃기는 게 분기마다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8년 동안 분기마다 가서 강의를 해요. 삼성생명 제가 3년을 했거든요. 분기마다 가서 강의를 하면 이분들이 재밌는 게 할 때마다 새롭다고 달래요. 퍼질만 한데. 이게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스크립트 드리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딱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 세 케이스 가지고 한번, 예, 세 케이스만 가지고, 본인 케이스 가지고 전화를 하시면 저보다 더 출중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 직원 중에 계세요. 남자하고 통화하시는 건데 여자분이 훨씬 공감이 다 잘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통화하시면서 스크립트를 직접 만드세요.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남성분들은 제가 통화하고요. 이렇게 만드세요라고 얘기하면 그냥 만들어서 보시고 그걸 익히세요. 익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암기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스크립트 암기하는 게 전 근대적인 거라고 얘기하는데 써본 결과 암기를 해야지만 긴장한 상태에서도 말이 스무스하게 나오지 암기가 안 되는 이 혀가 돌질 않는데 그래도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고객이 넘어갈 수밖에 없겠대요. 응? 근데 나처럼 하려니까 안 되더래요. 왜? 멘트가 달라요. 이게 그냥 통으로 이런 말 해야 되라는 걸 익히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한테 맞는 걸로 스크립트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맞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한 3케이스 정도만 하시면 자신감이 확 붙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고객이 거기서 거기에요. 팩트만 다르지. 답변이 되셨어요? 네. 아니에요. 여기 오신 분들은, 3분씩 소개시켜 주셔야 돼요.
아, 우리 그 UCRM에 세 분씩 고객 추천해 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일주일에 세 분이라. 저는 이제 이걸 네네. 접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네.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네. 이런 스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차피 새로운 적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정기적으로 이렇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스케줄들이 있나 해서. 이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아예 그냥 프로세스를 좀 바꿔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전에는 너무 바빠서 못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UCRM의 강점 중에 하나가 베테랑들이 많아요. 우리 지금 뭐예요? 그때 SM 때 제가 뵀었잖아요. SM 8년 하다 다시 지금은 이제 4년 동안 다시 영업을 하고 있죠. 어우, 제대로 가셨네요. 이제 노년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쪽에 보면 MDRT 회장했던 사람, 고객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분들 조합을 해서 해드리면 상당히 멋있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생각도 좀 하고 있긴 한데, 그건 구체적으로 하기 전까지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비용만 내세요. 예, 제 돈 내가면서 오시라고 그러긴 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10,000원이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적자 아닌가요, 사장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오시면 그렇게 스케줄 잡아서 저희들이 하던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술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요, 강사가 먹고 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강사가 강의하고 너무 좋았어요. 이런 반응이 됐어요. 2년 후에 또 가잖아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익히지 않으면 절대 도움이 안 되세요. 그래서 티칭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고 코칭에는 더 문제가 있어요. 코칭한다는 건 사실 제가 코칭 사업을 한번 해봤거든요. 1년 반 동안. 몇 년도에 했었죠, 내가? 2009년도에 제가 코칭 사업을 했어요.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 1년 반 동안 400명을 코칭했어요. 그것도 1인당 100만 원씩 받고요. 왜 망했냐면요, 될 때까지 해준다 그랬거든요.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거의 황달 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들도 다 불만 고객이 돼버렸죠. 그냥 결국 티칭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칭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 그래서 훈련하는 것만 본인이 수용이 가능하시다면 교육은 충분히 가능하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저희 수업 중에서 강의 중에서 아까 질문과 경청 있잖아요. 네. 질문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고객의 생각다가 이렇게 정리해 준다는 거. 근데 나중에 정리를 해주면서도 정리해 준 거, 질문하는 것 자체가 경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되게 매력이 있던 거고 그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명 좀 해드릴까요? 네. 해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퀴즈 먼저 낼게요. 퀴즈 먼저. 포카 치세요. 금융권에 계시면 포카는 기본인데. 제가 카드를 하나 여기다 그려놓고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럼 질문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 카드 즐기시는 거, 예. 좀 질문해도 될까요? 예, 좋아요. 카드가 몇 장이죠, 총? 52장. 오, 예. 한 번에 딱 48장이라는 분들이 워낙 많으셨어요. 고스톱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워낙 많아서, 예, 52장. 무늬가 몇 가지죠? 네 가지요. 어떤 무늬인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하트, 스페이드, 크로바, 다이아몬드. 예, 좋습니다. 빠삭하시네요. 색깔은 몇 개 있는지 혹시 두 가지요. 두 가지 어떤 색이죠? 검정 두 개, 빨강 두 개. 오, 예. 개인적으로 검정하고 빨강 둘 중에서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빨강이요. 빨강이요. 빨강에 무늬가 2개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어떤 무늬가 있나요? 하트하고 다이아몬드. 하트하고 다이아. 둘 중에서 어떤 걸 좋아하세요? 하트. 하트요. 하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하트 중에서 족보로 제일 높은 숫자가 뭐죠? 킹이요. 하트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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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다음에 뭐죠? 킹. 킹. 그 다음에 퀸. 퀸.
에이스, 킹, 퀸 셋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다면 뭐예요? 킹이요. 킹 말고 에이스하고 퀸이 있다고 그랬죠? 둘 중에서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에이스. 에이스요? 예, 좋습니다. 여기다 그려놓고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유도하신 거. 어떤 얘기를 하셔도 전 이게 답이 나와요. 이 말 이해되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게. 질문의 가장 기초적인 건 뭐냐면 주도를 질문하는 사람이 하는 거다. 그러면 영업을 할 때 질문을 해야 돼? 우리가 고객의 말을 들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내 주도적으로 질문권을 갖다 갖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기하는 도중에 카드가 52장이라는 거 평소에 생각하고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질문하니까 끄집어내셨잖아요. 그중에서 하트 에이스를 나 좋아한다는 거 별로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하트 에이스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생각을 체계화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 이제 어머님들 특히 그렇지 않아요? 애가 뭐 잘못하고 들어왔을 때, 얘를 혼낼 때, 너 새끼가 계속 그 짓 하고 다닐 거야? 또 싸울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애가 통할까요? 왜 싸웠니? 그러니까 지금 기분이 어때? 만약에 싸우기 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설득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질문과 경청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럼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은 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질문하는 툴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꼭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안에서 꼭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가 허락을 받으세요. 항상.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왜 할까요? 매너 있어 보이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긴장시키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 대화에 집중시키는 하나의 기법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질문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렇게 오는 거죠.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분위기가 아닌데 질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웃기는 거예요. 상황을 봐서 얘기하시는데 빼지 말아야 될 질문 기법 중에 하나가 허가 질문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간접 질문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삼자는 뭐뭐라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종신보험 팔려고 그래요.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뭐라고 얘기해 주 좋아요? 가족이라고 그러면 말이 되죠? 근데 그렇게 답변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치는 거죠, 뭐. 그거 어떻게, 그게 위험한 거예요. 직접 물어봤잖아요. 직접 물어보게 되면 상대방이 다른 말을 했을 때 나한테 위험이 닥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에요? 이게 아마추어틱 하잖아. 그래서 하는 질문이 뭐냐면,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선생님처럼 30대 후반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을 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64%가 가족이었대요. 그 다음에 15%가 돈이었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때요? 뭐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내 얘기가 아니잖아. 신문에 난 기사인데 그게 나한테 위험할 거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간접 질문이에요. 항상 고객을 만나기 전에 이 무슨 말을 통해서 내가 진입을 할까를 고민하는 게 간접 질문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도움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걸 얘기를 해요. 문제가 도대체 뭐냐? 아까 제가 영업을 할 때 문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기억하세요? 네. 문제 해결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AP 가서 FF 받으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거 합의하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무슨 말이니? 문제가 도대체 뭐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는 뭐냐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출근하는데 몸이 무거워요. 출근하세요?
아, 이 답변은 처음이에요. 수많은 강의를 하면서 그렇게 하신 처음이에요. 예, 네, 출근한다 그럴게요. 예. 출근을 했어요. 했는데, 내 표정을 보더니만 우리 매니저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야, 나한테 체온계가 있는데 한번 재줘볼게. 쟀더니만, 38.5도가 나왔어요. 정상 온도가 몇 도예요? 36.5. 예, 36.5도. 예. 혹시 방해하러 오셨어요? 자, 36.5도가 나왔어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38.5도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38.5도는 현재 상태예요. 현재 팩트라고. 이건 뭐예요? 정상. 바라는 상태. 그렇죠. 바라는 상태. 아픈 사람 입장에서 바라는 상태죠. 문제는 뭐냐면 36.5도와 38.5도에 갭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시겠죠. 병원에 가시든지. 근데 이걸 확인 안 했을 때는 어때요? 문제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죠. 이걸 인식시켜주는 과정이 FF라는 거예요. AP에서 니즈 환기 시킨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즈 환기의 다른 말은 문제 발견이라는 거죠.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질문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질문과 혼자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랬는데 옛날에 종신보험 팔려고 일산 홍시 사건, 영등포 보따리 사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화법이. 유대인 다니엘 사건 별 얘기가 다 있어요. 전 그거 다 배웠어요. 얘기하다가 막 제가 울어요.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슬픈 얘기 많이 안 했다고. 그런 얘기 하면서 하는 건 종신 팔기 위해서 그냥 타겟 삼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팔아도 팔릴 때가 있었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바라는 상태와 현재 상태의 갭을 이해하는 것, 고객이 문제인식을 만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현재와 바라는 상태를 팩트하고 감정을 제대로 파악해내면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문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론적으로 보면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은 뭐가 문제일까? 문제 없으면 팔지 마세요. 응? 나중에 파세요. 나중에.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간접 질문이라는 거 얘기를 했고 세 번째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사람의 현재 상태가 뭘까? 근데 팩트 물어보는 질문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필링을 파악하는 건 어때요? 감정 파악하는 거 쉽지 않죠? 제가 모든 업종의 영업사원들한테 이거 질문 얘기하기 전에 니들이 고객들한테 평소 하는 질문을 한번 적어봐. 그럼 이제 각 조별로 막 적어서 발표를 해요. 그 안에 감정에 대한, 감정을 물어보는 질문은 거의 없어요. 다 사실 파악하는 질문밖에 안 해.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사실은 현상에 대한 것도 감정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예를 한번 들여서 설명드리면 어떨까? 자동차, 제가 판매 사원이라고 칠게요. 혹시 옛날 차 타고 다니신 분 계세요? 좀 오래된 차. 어떤 사람이 EF 소나타를 타고 다닌다. 한 15년 된 차죠? EF 소나타가. 15년 된 차를 갖다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이 차 타시면서 어떤 점이 이렇게 좋으셔서 아직까지 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할까? 고장이 안 나서 장고장이 별로 없어요. 연비가 좋아요. 연비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얘기할게요. 그냥. 예. 장고장이 없어서. 아직까지 엔진이 싱싱한 것 같아요. 퍼질 걱정은 안 하는데? 그거하고 다른 이유 없나요? 없대. 그럼 반대로. 타시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어떤 점을 얘기할 수 있으세요? 아무래도 차가 오래되니까 연비가 안 좋을 수 있겠죠. 예. 그거 말고 또 다른 이유 있나요? 그냥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대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물어본 거예요. 그럼 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고객님께서는 차가 오래됐어도 엔진이 튼튼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예. 그리고
장고장이 없다는 얘기 하셨고요. 그리고 아쉬운 면에서는 연비가 좋지 않은 게 좀 아쉽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그럼 다음번에 찾아뵐 때 이거에 맞는 고객님한테 필요한 자동차를 갖다 제안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어때요? 공감하세요? 그 사람의 현대 상태를 파악할 때 지금까지 가입하신 보험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해 오셨는데 어떤 점이 좋으셨던 거예요? 혹시 이제 좋은 거 물어볼 때는 계속 물어봐요. 치약 다 짤 때까지. 더 이상 안 나올 때까지. 좋은 거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쉬운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메모 잘 하셨다가 정리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2, 3 정도로 체계적으로 바꿔서 다시 환원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워요? 안 어렵죠? 습관이 안 된 거예요. 그게 양극단 질문이라고 그래요. 양극단 질문.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법의 지팡이 질문이 있어요. 이게 마법의 지팡이에요, 진짜 정말. 제가 자동차 세일즈맨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만약에요. 형님이나 사모님께서 차를 선물해 주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차를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벤츠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전에 타보니까 승차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거하고 다른 이유는 없나요? 아무래도 뽀다고 나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니즈가 뭐예요? 폼생폼사? 나오잖아요. 그죠? 아무 제한 없을 때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마법의 지팡이에요. 아무 제한이 없고 당신이 지금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그랬을 때 당신 노후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 이해돼요? 연금을 제한하려면 그 정도는 물어봐야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PT를 하셔야 되는 거죠. 뭘 바라는지를 가지고. 그게 아무 제한이 없다면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근데 여태까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허무맹랑한 답변은 한 번도 안 나왔어. 현실 가능한 자신이 생각했던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꿈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20대부터 60대까지 20대는 좀 덜해요. 20대는 그래도 꿈을 가져야 된다고 막 지가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30대 넘어가면 현실에 취해가지고 꿈이 없어. 근데 이런 질문을 하면 현실적인 얘기를 항상 하더라는 거지. 이게 질문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에요.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바라는 상태와 현재 상태를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 틀만 가지고 계시면 천하무적이에요, 사실은. 근데 해봐야지. 그죠? 저는 항상 세일즈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준비가 90%다. 실행은 1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CEO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 나한테 영업하러 오는 친구들이 말이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온 놈들이 태반이야. 몇 마디 딱 들어보면 이 새끼 질문, 아니 죄송해요. 이놈 질문하는 거 딱 들어보면 이놈 레벨을 금방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냥 보내. 이 얘기,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래서 질문과 경청은 항상 준비하고 가셔야 되고 그 사람이 기본적인 아우라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맞추셔야 된다는 거. 이제 경청을 좀 얘기해 드릴게요. 좀 길죠? 이거 막 그룹워크 하면서 하면 이거 한 서너 시간 되는 강의예요. 강사는 그렇게 해야지 먹고 살잖아요. 그죠? 자, 경청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침묵기법이에요. 우리 FC님들, 설계사님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이에요. 질문을 했으면요, 답변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어때요? 고객이 나한테 물어봤으면 바로 답하지 마세요. 뜸들이다 얘기하시는 거. 최소한 내가 질문을 했으면 상대방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답변 안 하면 또 다른 질문 하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고객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도중에 내가 갑자기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이 멘트 던지면 이 고객이 깜짝 놀랄 것 같아.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끔 있잖아요. 그럼 말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들어가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말을 상대가 했으면 생각한 척하고 다시 다음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을 던졌으면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줘라. 이게 경청의 첫 번째 기술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명확하게 말하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얘기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말하기.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 경청과 질문 기술은요,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는 경청과 질문이에요. 거기에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이상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얘기예요. 무슨 뭐 오픈 질문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상대방의 생각을 정리시켜주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요약해서 말하기예요. 요약해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는 이거라고 이해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바꿔 말하기예요. 바꿔 말하기. 바꿔 말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바꿔 말하기는 자녀가 어떻게 되죠? 지금 나이가? 아, 예, 죄송합니다. 결혼 안 하신 거예요? 했어요. 아, 했는데 계획하고 계시는군요. 네. 아, 예. 자녀가 23, 21. 아, 예. 아직 자녀가 어떻게 되시죠? 결혼하셨어요? 네. 6살, 3살. 6살, 3살, 6살 아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6살 여자니까. 여자예요. 이름이 김수아. 수아. 아, 예. 좀 질문 좀 할게요. 수아가 공부를 잘하겠죠? 예, 어쨌든 천재라 생각 안 하세요? 네. 되게 겸손하네요. 수아가 공부 잘해요. 대학에 가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내시겠습니까? 보내야죠. 네. 그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아빠의 마음으로 이해도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별건 아닌데 여기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무슨 말일까요? 아니요. 화제를 바꿨잖아요. 아이에 대해서 물어봤고, 예, 아이가 대학 간다는데 보내시겠어요? 그 말을 저는 뭐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전환시켰어요? 준비로 바꿔버렸죠? 이게 바꿔 말하기예요. 이거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이 말 공감이 되세요? 그게 바꿔 말하면. 지점에 가셨는데 지점장님께서 평소에 저한테 막 짜증도 내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그날도 왔더니 아이 저 좀 쓰레기 좀 치우지 그랬어 김F 씨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벌떡 일어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점장님 그 말씀을 바꿔 얘기하면 제가 밉다는 걸로 이해도 되겠습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화제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직격사가 되는 경우를 전 종종 봤고요. 고객이 이 얘기 들어오면 부정적인 고객은 없었어요. 이야 대단하다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고객 계셨었고, 그리고 지정기 씨랑 대화 나누다 보면 내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경청 멘트가 뭐냐면요, 손석희의 시선집중 이런 데 나오는 사회자가 던지는 멘트들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사회자는 젊은 친구들이 절대 사회 안 봐요. 누가 사회를 봅니까? 아주 베테랑. 왜? 그분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왜? 질문을 던진 사람이니까요. 예. 영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강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고객 현장에서. 이걸 염두에 두고 계속 만나기 전에 준비해서 가서 이 말을 쓰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시죠? 예. 쓰면 어떨 것 같아요? 고객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훌륭해요. 제가 되게 경험상으로 봤을 때 고객 반응 참 좋아요. 그리고 고객 만나기 전에 준비 철저히 해갖고 가세요. 철저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자는 뭐뭐라 얘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만났던 당신 나이 또래 사람들은 이렇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대우증권 컨설팅을 할 때 한 지점에 갔더니요. 그 지점에 고가 계약이 2만 명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지점에 2만 명이 고가 계약이에요. 얘네들이 ODS라고 해서 밖에 나가서 영업을 해야 돼요. PB들이. 맨날 3시 반 장 끝나면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야, 그러지 말고 인바운드로 한번 해보자. 지점으로 모셔. 내가 부동산 강의 해줄게. 그래서 일주일 후에 부동산 강의 할 테니까 지금부터 콜해. 그래서 3천만 원 이상인 고객을 제외한 3천만 원 이상 되면 이 친구들이 한 80명을 관리를 하는데 3천만 원 이상 계좌 있는 사람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한테 돈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증권에서만 거래를 안 하는 것이 다른 증권에서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전화하라고 했더니 3일 동안 한 건을 못 잡았어요. 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는데 이 친구들 거의 녹취가 돼요. 모든 전화가. 직원이 깜짝 놀라는 일이 생겼어요. 이 친구가 A4 용지 한 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8명이 오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2시간 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영업력이죠. 그 멘트가 뭐였냐면 핵심되는 멘트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정도 나이 연배 되시면 30대 후반 되신 분들은 내 집 마련에 고민이 많으시던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맞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드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건 집값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대출 이자 내는 건 버겁고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줄줄 풀어내는데 그럼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데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달에 생각하면요. 다 얘기가 나와요. 그냥 전화통화 처음 한 사람한테 뭐기 때문에 대우증권 직원이란 말 한마디에 이게 크레디빌리티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질문을 잘하니까 확 바뀌더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회사 직원들은 무조건 전화해가지고 며칠 날 하니까 오실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문제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 갖는 거니까요. 오시면 좋은 정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끊었어요.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업이에요. 질문이고 경청이죠. 좀 도움이 되셨어요? 예. 네. 좀 괜찮아요? 이게 다예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요. 그룹업 시키면 한 2시간 가요. 정확하게 말하지. 네. 그 말씀은 이 말씀이시죠? 라고 그냥 한번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네, 확인. 예전에 2009년도에 100만 원씩 받고 이렇게 400명을 컨설팅했잖아요. 네, 코칭. 그 친구는 저렇게 또 세부적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네. 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멈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지점장도 아실 거예요. 네. 한 지점 80명이 그냥 통째로 들어왔어요. 매니저 깎아주라 그러길래 니들이 FC한테 할 말이니? 하면서 막 혼낸 적도 있었는데 한 지점 80명이 오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코칭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맞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불가능. 6대 코칭이 안 되는. 1대1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 받아서 좋았죠. 4억인데. 4억인데 좋았죠. 그때 황달이 왔어요, 제가. 황달이 오고 맛이 갔죠. 무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만족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을걸요? 근데 일당 100만 원이니까 아이 뭐 까짓 거 하고 그냥 넘어가신 것 같아. 나 같으면 고소했을 것 같아요. 코칭은 안 하고 티칭만 했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참 우매한 짓을 했어요. 자, 2시간 넘게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추천 많이 해주시고요. 예, 제가 컨설팅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소개해줄 의무가 생기시는 거거든요. 예, 그 정도 감안하시면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